자, 원가회계는 그래도 뭐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냥 파트별로 딱딱 끊어져서 그냥 조금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원가회계다. 자, 우선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요, 587페이지에 우리가 CVP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가하고 그 다음에 조업도 하고 이익을 분석하는 거예요. 원가하고 조업도 하고 이익을 분석한다. 요건 이제 왜 분석이 필요하냐면은 요즘에 어때요? 개인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창업을 해요. 직장 그만두고 퇴직금 받아갖고 창업을 하면 불행하게도 40% 정도는, 그러니까 100명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40명은 1년 이내에 문 닫습니다. 그거 왜 문 닫을까요? 저녁 때가 돼서 문 닫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아예 가게 문을 아예 완전히 닫아버리는 게 문 닫는 겁니다. 왜 문 닫을까요? 안 되니까. 더 이상 하면은 뭐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문을 닫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의 그 40명 중에서 적어도 30명 정도는 처음부터 창업을 안 했어야 될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슨 분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손익분기점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손익분기점 정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죠.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 분석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매출했습니다. 물건을 매출했을 때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는 지점, 그게 바로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도 안 보고 그렇다고 돈 번 것도 없어. 영원의 이익도 안 생깁니다. 이론의 이익도 안 생기고 그렇다고 손해보지는 않았다.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인데, 이 손익분기점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하면은 처음부터 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쉽게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려면 이제 제가 한번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요즘에 뭐 강의하기도 힘드니까 장사나 한번 해보자. 그럼 무슨 장사가 딱 좋을까요? 호프집? 호프집 하면 100번 망하죠. 왜 망해? 호프 마시면서 장사할 거 아니야. 그거 안 먹고 어떻게 하나? 통닭 슬슬 빼먹으면서 호프도 한 잔 마시면서 거기다가 참이슬도 마시면서 그럼 끝나는 거지. 그래서 나는 호프집은 안 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게 뭐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책 내가 쓴 거거든요. 내가 쓴 거니까 아직 거 문제집을 한번 팔아볼까? 문제집 장사를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는 출판사에 가서 야, 이 책 원고가 내 건데 나한테는 좀 싸게 주면 안 되겠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 문제집의 정가는 얼마냐? 2만 원이래. 그러면 나한테 얼마에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나한테 60% 줄 수 있대요. 60%. 그럼 나는 얼마? 12,000원에 사가지고 얼마에 판매하는 거예요? 2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과연 몇 권을 팔아야만 나는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정도는 분석을 미리 해봐야지, 사전에. 그러면은 자, 이때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용어 이해를 먼저 하십시오. 2만 원에 판매한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매출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에 2만 원에 팔기 위해서는 출판사에서 12,000원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럼 요 12,000원, 요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변동비라고 하는 거죠. 변동비. 그러면 한 권을 12,000원을 주고 사와서 2만 원에 판매하면은 나는 얼마의 마진이 생겨요? 8,000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자, 8,000원의 이익. 요 이익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공원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8,000원을 벌면 8,000원을 가지고 내가 고정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나한테 이익을 갖다 줄 거겠죠? 그래서 이익을 공헌한다. 그래서 공헌이익이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팔아야 될까? 어이씨, 책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썼어요. 자, 우리 학원에 밑에 경비초소가 있다고. 경비초소 아저씨한테 야, 이 책 좀 매달 좀 팔아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맨입에 그러더라고. 그럼 그 맨입에 팔아주지 뭘 받아? 그랬더니 그럼 관두래. 그래서 그러면 얼마쯤 받으시려고 그랬더니 한 달에 자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만 원만 달래요. 에? 참이슬 사 먹게. 그렇지,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뭐 인과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에이씨 그래 20만 원은 줘야 되겠다. 그럼 나는 어떤 분석을 해요? 내가 이 책을 팔아가지고 20만 원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우선 어떤 거를 찾아내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몇 가지 공식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단위당 공헌이익. 그러니까 단위당 공헌이익이 우선 얼마인가 이거 봅니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얼마가 될까? 8,000원이 되겠죠? 여기다가 단위당 공헌이익 분의 고정비를 올려놓는 거예요. 고정비. 그러면 나는 20만 원 그 아저씨는 20만 원의 아저씨한테 주는 돈은 20권이 팔리든 100권이 팔리든 1권이 팔리든 20만 원은 나가야 되는 돈이죠. 그래서 고정비가 20만 원 이렇게 여기다가 올려주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오나? 20만 원 나누기 8,000 하면은 25권 여기 나와죠. 자, 요 25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무조건 단위당 공헌이익을 먼저 찾아내고 고정비를 찾아내서 고정비를 가지고 단위당 공헌이익을 나눠주면 요게 손익분기점 수량.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 아저씨 먹여 살리나? 나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얼마쯤 벌고 싶어? 최소한 그 아저씨 참이슬 사 먹는 만큼은 나도 벌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목표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 이익 매출 수량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목표 이익 매출 수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단위당 공헌 이익 분의 자, 고정비 플러스 내가 벌고 싶은 목표 이익을 이렇게 올려놔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단위당 공헌 이익은 얼마가 나와요? 8,000원. 그 다음에 고정비는 얼마야? 20만 원. 나도 얼마 벌고 싶어요? 20만 원. 그러면은 40만 원을 8,000으로 나눠주면 50권이 나오죠? 자, 50권을 내가 판매할 수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해도 되는 거죠. 그럼 나 얼마 벌어요? 20만 원 벌잖아. 자, 만나 검사해 볼까요? 50권을 팔면은 매출액이 얼마 나오나? 한 권당 2만 원을 받으니까 100만 원이 들어오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 출판사에다가 얼마를 갖다 줘야 돼요? 한 권에 12,000원씩 줘야 되지. 그러면 60만 원이 출판사에 주는 돈이죠? 얼마 남았어요? 40만 원이 남았네. 거기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20만 원을 주고 나면 내 돈, 이익이 나한테 20만 원이 딱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수량을 물어볼 때는 분모에 들어가는 놈은 무조건 단위당 공헌 이익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다가 손익분기점을 물어볼 때는 고정비만 올려놓고 그 다음 목표 이익이 있다라고 할 때는 고정비 플러스 목표 이익이 되는 것이다. 거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합니다. 하나 더 하면 이제 요즘에요 우리 국가에서 이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여튼 좌우지간에 수익이 생기는 데다가는 무조건 세금을 받습니다. 요거 걸리면 세금 내요, 안 내요?
내가 사업을 했잖아. 그러므로 내가 이거 나중에 세무서에 적발이 되면 내가 이제 세금을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은 나도 떳떳하게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라. 그러면은 세금을 내고도, 자, 우리 법인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하는데,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도 내가 아까와 같이 20만 원을 목표 이익으로 한다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소리예요. 자, 이럴 때는 밑에는 똑같아. 무조건 단위당 공원이익분에, 자, 고정비 그대로 올려놓으시고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분에 여기에다가 목표이익 이렇게 올려주면은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식 세워보자고.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 나왔습니까? 8,000원. 자, 고정비는 얼마 나왔어요? 20만 원. 그 다음에 자, 세무서에서 나한테 세금을 얼마 받기로 했느냐라고 한다면 20% 받는데요. 법인세율이 20%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1 마이너스 법인세율. 요거 내고도 내가 얼마 벌고 싶어요? 20만 원을 벌고 싶다. 이 소리지? 끝났네.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계산하세요. 요럴 때는 자, 20만 원을 0.8로 나눠보세요. 25만 원. 자, 25만 원에다가 20만 원을 더합니다. 45만 원. 45만 원을 8천 원으로 나눠줍니다. 56.25억 원. 자, 그러면 내가 56.25억 원을 판매하게 되면 나는 세금을 20% 내고도 얼마를 벌을 수 있다? 2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맞는가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56.25억 원의 매출액은 얼마가 될까? 한 건당 2만 원이니까 112만 5천 원의 매출액이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출판사에는 한 권당 얼마? 12,000원씩 56.25억 원이 나가겠네? 67만 5천 원. 그러면 얼마 나와요? 45만 원이 나오게 되죠? 45만 원. 자, 45만 원에서 경비 아저씨 얼마 줘야 돼요? 20만 원을 주고 나면 내가 번 돈은 얼마야? 25만 원 벌었죠? 자, 내가 25만 원 벌었으니까 세무서에서는 20% 세금 내래요. 그럼 법인세 20%면 얼마가 되나? 5만 원을 내도 나한테 남는 이익은 2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한 달에 56.25억 원을 판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해요. 그래서 그 이상 판매할 수 있지 하면은 이 사업을 하는 거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것이다. 요렇게 이용하는 게 바로 순위분기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시에 몇 가지만 배웠어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외워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수량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물어볼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먼저 어떻게 해요? 요 공식에 의해서 수량을 먼저 계산하는 거지. 거기다가 한 개당 판매 가격을 곱하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어지럽게 하느냐.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자, 만약에 돈을 물어본다라고 할 때는 분모에다가 공원이익률을 갖다 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돈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무조건 공원이익률을 갖다 써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원이익률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때 공원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변동비율이 공원이익률이에요. 그러면 변동비율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 또. 자 변동비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매출액분의 변동비예요. 매출액분의 변동비. 그럼 지금 매출액 얼마야? 2만원. 변동비는 얼마야? 12,000원이네요. 그러면 2만 분의 12,000 하면은 변동비율은 얼마가 돼요? 60%가 되겠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60% 하면은 공원이익률은 몇 프로가 되나? 4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공원이익률은 40% 이렇게 나오면 자, 이제 공원이익률이 0.4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뭘 올려주느냐? 이제부터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고정비 올려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고정비 얼마 나왔어요 아까? 20만 원이 고정비였죠? 그러면 20만 원 나누기 0.2 해봐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00만 원. 자, 100만 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자, 우리 아까 20만 원을 8천 원으로 나눠서 이때 얼마 나왔습니까? 20만 원 나누기 8천. 20. 25건? 아까 25건 나왔어요? 맞네. 그러면 한 권에 얼마씩이라고 그랬어요? 한 권에 2만 원이라고 그랬네? 한 권에. 그러면 뭐야 50만 원인데 이거 왜 틀려? 이게 무슨 100만 원이야? 다시 20만 원 나누기 0.4. 계산기가 속색이에요? 50만 원 바로 나오지. 미치겠네. 아,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이 나와야지.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금액으로 나올 때는 공원이익률분의 고정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목표이익 매출액을 물어볼 수 있죠. 목표이익 매출액은 똑같아. 다시 공헌이익률분의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공헌이익률 얼마 나왔어요? 40%. 자, 고정비 얼마야? 20만 원 플러스 내 목표이익 20만 원. 그러면 40만 원이 나오네요. 40만 원 나누기 0.4. 그러면 100만 원 나오죠? 우리 아까 요거 했을 때 200만 원 나왔나 아까? 아 200만 원이 아니라 몇 건 나왔죠 아까? 50건. 그럼 50건을 2만 원에 판매하면 100만 원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세금을 내고도 내가 20만 원 벌고 싶다. 자, 이때의 법인세율은 20%다. 이렇게 나오면 다시 어떻게 해요? 위에는 똑같아. 분자는 고정비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분의 여기에 목표이익 이렇게 얹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모는 무조건 공헌이익률. 그러니까 수량을 물어볼 때는 분모가 단위당 공헌이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액을 물어볼 때는 공헌이익률로 바꿔치기 해주면 분자는 어떤 경우든 같다라는 거죠. 자,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공헌이익률은 0.4. 자, 고정비는 20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 0.2분의 내가 벌고자 하는 금액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얘부터 계산합니다. 얼마 나와요? 25만 원. 거기다 20만 원 더합니다. 45만 원. 45만 원을 0.4로 나눠줍니다.
112만 5천 원. 우리 아까 저기서 56.25억 원이 나왔죠? 자, 56.25억 원은 2만 원으로 곱하면 요 금액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CVP 분석은 요 기본이 되는 요놈의 공식만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면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1분 안에 해결이 되는 것이다. 자, 한번 문제 풀어봅니다. 어디로 가느냐? 588페이지로 가보십시오. 길잡이 문제. 영통 주식회사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계산하라. 자, 그럼 먼저 매출 수량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자,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계산하려면 자, 제일 먼저 뭐를 찾아내야 돼요? 단위당 공원이익을 찾으시면 되죠? 자,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 나옵니까? 15원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만 갖다 쓰면 돼요? 고정비. 자, 고정비는 얼마 나왔어요? 임차료 15만원하고 급여 65만원하고 기타 고정비가 10만원 나왔네. 그러면 90만원인가? 자, 90만원 이렇게 해주면 자, 90만원 나누기 15. 6만 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구하면은 뭐만 틀려요? 분자는 똑같아. 90만원 고정비 똑같고 분모만 뭐로 바뀌어요? 공원이익률로 바꿔야죠. 그러면 공원이익률은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1 마이너스 변동비율이니까 자, 변동비율을 먼저 구해요. 변동비율은 매출액이 50원인데 여기에 변동비율이 얼마야? 변동비가 35원 나왔으니까 75%죠? 아닌가? 70%인가? 네, 70%가 변동비율이에요. 그러면 공원이익률은 몇 프로야? 1 마이너스 변동비율이 공원이익률이니까 30%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90만원을 0.3으로 나누시라. 네, 300만원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9페이지로 가시면 미옥 상사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00만원이고 공원이익률은 20%일 때 목표이익 20만원을 달성하려면 매출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돈 물어봤네요. 그러면 돈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공원이익률 얼마래요? 20%, 0.2분의 다음 고정비 얼마? 자, 여기 보세요. 고정비가 안 나왔죠? 요게 이제 삐끼 문제야. 그럼 먼저 고정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몰라. 그러면 공원이익률분의 고정비 올려놓은 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죠. 그러면 거기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00만 원이다. 그랬으니까 고정비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나? 자, 100만 원이 고정비라는 거 아셨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고정비가 나오면 자, 이제 다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목표이익 매출액이니까 0.2분의 고정비 100만 원에다가 내가 벌고 싶은 돈 얼마래요? 20만 원. 요거 올려주면 되지. 그러면 120만 원을 0.2로 나눠주면 돼요. 600만 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 자, 590페이지로 갑니다. 숙자기업은 갑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단위당 판매 가격은 1,400원이며 단위당 변동비는 900원이다. 숙자기업의 총 고정비는 1,200만 원이고 법인세율이 40%일 경우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 120만 원을 얻기 위한 판매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분모가 뭐로 바뀌어요?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바뀌어야죠.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가 될까? 500원이죠. 거기 봐요. 단위당 판매 가격이 1,400원인데 단위당 변동비가 900원이래요. 그럼 900원에 사와서 1,400원에 매출하니까 하나를 팔 때 500원씩 버는 거다. 이 소리지? 자, 따라서 단위당 공원이익은 500원. 500원. 자, 여기에 이제 고정비가 얼마인지 보면 돼요. 고정비는 얼마래요? 1200만 원.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은 몇 프로야? 40%. 0.4분의 목표이익 120만 원을 벌고 싶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 중요합니다. 먼저 얘부터 해요. 항상. 그러면 120만 원 나누기 0.6 200 나오죠? 그 상태에서 계산기 흐트리지 마시고 요 앞에 거 1200을 더하세요. 얼마? 1400. 그 상태에서 계산기 흐트리지 마시고 500으로 나누세요. 그냥. 그러면 28,000 개. 자, 28,000개를 판매하게 되면 내가 목표한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CVP 분석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 다음에는 안전한계 비율이라는 걸 물어봅니다. 자, 안전한계 비율은 MS 비율이라고 해서 MS 비율. 자, 다른 말로 안전한계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요건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매출액분의 매출액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요걸 계산하면 요게 바로 MS 비율이에요. 자, 요런 MS 비율이 높을수록 안전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자, 591페이지에 A기업의 X1년도 예상 매출액과 고정비는 50만 원과 16만 원이다. 공원이익률은 40%다. X1년도 안전한계 비율은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먼저 매출액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자, 매출액은 50만 원 그랬으니까 위에도 50, 아래에도 50을 쓰고 여기에서 이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써야죠. 그러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가 되나? 안 나왔어요. 그럼 구하면 되지?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어떻게 돼요? 공원이익률분의 공원이익률 0.4. 자, 여기에 고정비가 16만 원이 나왔네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0만 원 나오나요? 자, 따라서 50만 원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40만 원을 빼버리면 자, 여기서 얼마가 나와요? 10만 원이 나오게 되지? 요 10만 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안전한계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네 시험에서는 안전한계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안전한계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금액을 물어볼 때는 분자. 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돼요? 20%가 되나? 그래서 우리 회사의 MS 비율은 20%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 손익분기점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가 있다. 자, 머릿속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제일 먼저 손익분기점 수량을 물어본다. 수량을 물어볼 때는 자, 손익분기점은 고정비죠?
목표이익이 있으면 손익분기점 플러스 목표이익이죠. 그 다음에 세후 목표이익이 있으면 고정비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분의 목표이익이죠. 자, 분모. 거기까지가 분자고. 그 다음에 분모에서는 수량을 물어보면 단위당 공원이익이고, 그 다음에 금액을 물어볼 때는 공원이익률이다. 그것만 재빠르게 바꿔치기 해주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자, 한번 넘어가 봅니다.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602페이지 가봅니다. 자, 602페이지에 가면은 15번 주식회사 백세주의 X1년도 예상 매출액과 고정비 총액은 200만원과 16만원이며 공원이익률은 20%다. 주식회사 백세주의 X1년도 안전한계율은 얼마냐? 자, 안전한계율을 구하는 문제 똑같은 거죠? 그럼 먼저 매출액을 찾아봅니다. 매출액 얼마 나왔어요? 자, 매출액은 200만원 나왔어요. 그럼 위아래다 갖다 쓰면서 여기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계산해 줘야죠.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어떻게 구해요? 공원이익률 분의 고정비. 고정비 얼마? 16만원. 자,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 80만원 나와요? 자, 그러면 80만원을 빼주면 120만원이 되네. 자, 200만원 분의 120만원 하면은 MS 비율은 얼마가 돼요? 60%가 MS 비율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6번. 금복주 기업은 제품을 한 개당 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한 개당 소요되는 변동비는 1,600원이다. 이 기업은 매월 150만 원의 고정비를 지출하고 있다. 다음 달에 80만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기업은 제품을 몇 개 판매해야 되느냐? 수량으로 나왔네요. 그럼 분모에다 뭘 갖다 써? 단위당 공원이익을 갖다 쓰십니다.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 나오나? 400원. 자, 2,000원에 판매하면서 변동비가 1,600원이니까 400원이 나오고, 자, 여기 이제 손익분기점 물어보는 게 이익을 물어봤으니까 먼저 고정비를 써줘야죠. 고정비는 얼마 나왔나? 150만원. 자, 고정비는 15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을 얼마 얻고 싶대요? 80만원의 이익을 얻고 싶다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80을 더해서 80만원을 더해서 400으로 나누시자. 얼마 나올까요? 5,750개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17번 똑같은 문제고요. 자, 18번 봅니다. A 아파트는 1인당 5만원의 변동비와 800만원의 고정비가 소요되는 주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1인당 참가비는 10만원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구청으로부터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데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손익분기점 인원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손익분기점 인원수라는 거는 수량을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찾아내시면 돼요? 단위당 공원이익을 찾아야죠.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가 될까? 5만원이죠. 왜냐하면은 1인당 참가비가 10만원이에요. 근데 변동비가 5만원이 발생하니까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 하면은 자, 단위당 공원이익은 5만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고정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자, 고정비는 800만원인데요. 800을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구청으로부터 200만원 지원을 받잖아. 그럼 결국 8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600만원만 들어가는 거다. 이 소리지? 자, 따라서 600만원을 5만원으로 나눠야죠.
그러면은 120명. 자, 120명이 참가한다면 그러니까 120명 이상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이하로 참여한다면 사업 접어야 된다. 이런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9번. 미래회사는 A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다. A 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15원이고 단위당 변동비는 10원이다. 읽을 거 없어요. 맨 끝으로 갑니다. 자, 미래회사가 세후이익을 2,400원 목표로 한다면 A 제품을 몇 개 팔아야 되느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줘요? 이런 경우에는 단위당 공원이익을 찾아야지. 수량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가 나옵니까? 5원 나왔네요. 5원. 판매 가격은 15원이고 변동비가 10원이니까 5원 나왔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고정비는 얼마래요? 자, 고정비는 2,000원이고 2,000원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은 얼마래요? 40%니까 0.4분의 내가 벌고 싶은 목표 이익은 2,400원을 벌고 싶다. 그러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2,400 나누기 0.6. 자, 그대로 플러스 2,000원. 그대로 나누기 5. 자, 그러면은 1,200개를 판매하면 내가 목표한 대로 매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아무것도 아니죠? 손익분기점 분석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 17회 때 어떻게 나왔느냐? 605페이지에 보면은 2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봅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X1년도의 예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어쩌고 저쩌고. 자, X1년도 예산 고정원가는 6만 원이고 회사는 생산 설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법인세율은 20%다. 세후 목표 이익을 7만 원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판매량을 물어봤으니까 제일 먼저 뭐 찾아내요? 단위당 공원이익을 찾아라. 그러면 단위당 판매 가격이 150원이죠? 자, 거기서 변동비만 찾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는 변동비다 아니다? 자, 그러니까 변동비라는 것은요, 만드는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면 변동비가 돼요. 그러면 재료값은 한 개 만들 때 재료값과 두 개 만들 때 재료값이 틀려지죠? 그러면 변동비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그 다음 노무원가는 어떻게 돼요? 변동비예요? 고정비예요? 변동비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변동제조간접비는 변동비. 변동판매관리비는 변동비. 자, 항상 변동 이렇게 나오면은 변동비입니다. 그러면 더해주면 100원이네, 100원. 변동비의 토탈 금액은 100원 맞죠? 자, 그런데 판매 가격은 얼마 나왔어요? 150원 나왔으니까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가 돼요? 50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고정비는 얼마인가 봅니다. 고정비는 얼마 나왔어요? 6만원.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은 20%니까 0.2분의 내가 벌고 싶은 금액은 7만원을 벌고 싶더라.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죠? 그럼 먼저 7만원 나누기 0.8 플러스 6만원 마이너스 나누기 50 나누기 50 2,950개를 판매하면 목표한 대로 달성이 될 것이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손익분기점 문제는 시간 날 때마다 찍찍찍찍 풀다 보면은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원가의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585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 회사는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앞으로 들어갈 원가가 얼마나 될 건가, 요거를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자, 이때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가가 얼마쯤 들어갈 것이냐, 요걸 추정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고저점법. 자, 나머지 거는 할 필요 없어요. 자, 나머지 거에는 산업공학적 방법으로서 자, 회귀분석법이라든지 삼포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은 일반적인 계산기로는 계산을 못해요. 따라서 우리 시험에는 절대 출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고저점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저점법이라는 것은 조업도가 가장 높았을 때와 조업도가 가장 낮았을 때 저 고점과 저점을 비교해서 원가 분석을 하겠다. 이게 바로 고저점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586페이지를 봅니다. 나라 주식회사는 X1년도 변동 예산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쓰이는 난방비를 고정요소와 변동요소로 구분하고자 한다. 자, 난방비와 노동시간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나라는 고저점법을 사용하여 X1년도의 난방비를 추정하고 있다. X1년 1월에 직접 노동시간이 2,700시간으로 추정된다면 1월 중 난방비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요거는 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선 가장 조업도가 높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여기가 조업도고요, 위에가 돈입니다. 그러면 조업도가 가장 높았을 때가 7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몇 월달이 됩니까? 10월이네. 3,650시간이 가장 크죠? 자, 그걸 여기다 쓰는 거야. 가장 높았을 때 고점. 그때 들어간 돈을 여기다 씁니다. 그때 들어간 돈을. 그때 들어간 돈은 얼마야? 19,800원이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조업도가 낮았을 때가 언젠가를 봅니다. 8월달 2,050시간이죠? 자, 요때 들어간 돈을 씁니다. 이때 들어간 돈은 13,4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우선 순서가 조업도를 먼저 찾으라. 그리고 자, 가장 조업도가 높았을 때의 돈을 찾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다른 달의 난방비 중에서 자, 11월 달의 난방비가 지금 17,600원인데 11월 달에 26,600원으로 만약에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봐, 19,800원보다 더 높죠? 그래도 그 금액을 쓰면 안 됩니다. 그 금액을 쓰면 안 되고 가장 요 1번 조업도가 가장 높았을 때의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 다음에는 가장 조업도가 낮았을 때의 돈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 중간에 난방비가 13,400원이 안 되고 7월 달에 난방비가 10,000원 이렇게 나왔어도 그걸 쓰면 안 되고 가장 조업도가 낮았을 때 요걸 써줘라 이 소리죠. 오케이?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고저점법 분석은 끝나요. 자, 그럼 여기 얼마야? 1,600시간에 5,400원인가요? 아니다. 6,400원. 6,400원.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4원.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보십시오. 요 말은 뭐냐면은 우리 회사는요, 1시간 작업할 때마다 4원의 난방비가 들어가는 거야. 시간당. 그러면
4원인데 시간당 4원인데 몇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원가 함수는 4x 플러스 고정비가 되는 거죠. 다시 우리 원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가는 변동비에다가 고정비를 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간당 4원의 변동비가 들어갔습니다. 시간당 4원의 변동비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고정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시간당 4원시에 가장 조업도가 높았을 때 3650시간이지. 곱해보세요. 그러면 3650시간 곱하기 4원 하면 얼마 나와요? 14,600원이 변동비인데 그때 들어간 게 19,800원이야. 그럼 19,800원에서 조금 아까 계산한 만 얼마? 그걸 빼게 되면 그게 고정비다 이 소리지. 얼마가 돼요 그러면? 5,200원의 고정비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회사는 1시간 작업할 때마다 4원의 변동비와 5,200원의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다.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자, 2,050시간을 작업했네요. 시간당 변동비 얼마? 4원. 그러면 8,200원. 그때 원가가 13,400원. 빼면 5,200원 똑같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원가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4x 플러스 5,200원. 그러면 다음 연도 1월달 X1년도 1월에 노동시간이 2,700시간으로 추정된대요. 그러면 1시간당 얼마씩 변동비가 들어가요? 4원씩. 그러면 2,700시간 곱하기 4원. 그럼 1,800원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정비가 얼마 발생해요? 5,200원이 발생하니까 1월 달에 예상되는 난방비는 얼마로? 16,000원이 예상되는 난방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지? 그래서 이거 고조전법 문제는 우리 주관사 시험의 단골 메뉴 문제예요. CVP 분석하고 요 고조전법 요거는 단골로 출제되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쫙 넘겨봅니다. 넘겨보면 자, 608페이지가 나왔죠? 608페이지에 주식회사 하이웨이는 변동 예산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쓰이는 난방비를 고정요소와 변동요소로 구분한다. 이건 아까 했던 문제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 거 29번 A아파트 전기작업반에 월별 노무시간과 경비원가에 관한 기록이 다음과 같다. 7월에 노무시간은 200시간으로 예정된다면 고조전법을 이용하여 7월에 경비원가가 얼마인지를 추정해보래요. 그러면 먼저 자,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돼요? 고저 찾아야죠? 자, 조업도에 가장 높았을 때가 그때 들어간 돈. 그 다음에 가장 낮았을 때가 150시간. 그때 들어간 돈은 7,000원. 자, 그럼 여기 얼마야? 100시간에 3,000원 들어가면은 시간당 얼마예요? 시간당 30원인가요? 자, 그럼 원가함수 세우면은 30x 플러스 고정비가 되겠네. 맞습니까? 원가함수 구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30x 플러스 고정비예요. 자, 그럼 고정비를 찾아야 되니까 자, 시간당 30원의 변동비가 들어가면 150시간을 작업했대. 그럼 변동비가 얼마일까?
4,500원이 변동비죠? 그때 들어간 원가가 얼마 들어갔어요? 7,000원 들어갔으니까 고정비는 얼마? 2,500원이 고정비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앞에 고점으로 가보세요. 250시간에 30원이면 얼마가 될까? 7,500원이겠죠? 250시간에 30원, 시간당 30원이면 7,500원 나오죠? 자, 그런데 얼마가 들어갔어? 총 10,000원이 들어갔잖아. 그럼 얼마예요? 2,500원. 그러니까 고점으로 분석하든 저점으로도 분석하든 답은 똑같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거죠. 그러면 원가함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는 시간당 30원의 변동비와 2,500원의 고정비로 이루어진 원가를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7월 달에는 몇 시간 작업할 거로 예정했습니까? 200시간. 그러면 시간당 얼마? 30원. 그러면 얼마 들어가요? 6,000원의 변동비에다가 고정비가 얼마 들어갈까요? 2,500원이 들어가니까 답은 얼마? 8,500원이 7월 달에 경비 원가로 추정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똑같아요. 30번. 자, 최근 2년간 총 고정 제조원가와 단위당 제조원가의 변화가 없으며 생산량과 총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자, X1년에 어쩌고 저쩌고, X2년에 어쩌고 저쩌고, X3년도에 총 고정 제조원가가 10% 증가한다면 생산량이 400단위일 때 총 제조원가는 얼마냐? 뭘로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요것도 역시 고조전법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냥 찾으면 어렵고. 자, 그러면 가장 조업도가 높았을 때가 얼마요? 300개. 자, 300개 할 때 들어간 돈은 얼마예요? 80. 그 다음에 가장 조업도가 적었을 때는 200개에 60. 자, 그러면 여기가 100개가 되고 20만 원이 되니까 원가함수는 얼마가 될까요? 단위당 2,000원이 되겠죠? 2,000원의 변동비와 그 다음에 고정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고정비는 어떻게 찾아낼까? 여기서 아무데나 곱하면 돼요. 자, 2,000원짜리를 앞에 거 300에다 곱해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오나? 60만 원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원가가 얼마야? 80만 원이니까 고정비는 얼마다? 20만 원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원가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X, 시간당 2,000원의 변동비에다가 20만 원의 고정비가 들어가는 이런 기업이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런데 X3년도에는 총 고정원가가 10%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400단이래요. 그러면 생산량 400단이면 400개를 생산할 때 한 개에 얼마씩 들어가요? 2,000원씩 들어가니까 얼마가 되나? 80만 원이 들어가면서 고정비는 얼마 들어갈까요? 뻥치지 마시고 거기 보면 고정원가가 10% 늘어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얼마가 들어갈까? 20만 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10% 고정비가 증가할 건다. 22만 원이 되는 거지. 따라서 다음 X3년도 총 제조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2만 원이 된다 이 소리지. 아시겠지 원리? 자,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34번 봅니다. 610페이지에 다음은 주식회사 소백의 X1년도 전반기 생산활동 자료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고조전법을 적용할 때 단위당 변동비는 40원이다. 3월의 발생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어이씨, 그지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고조전법 나오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고저 써주면 돼요. 그러면 자, 고가 몇 개가 될까요? 자, 250개에 들어간 돈은 얼마예요? 15,000원이고, 그 다음 가장 조업도가 낮았을 때는 200개. 자, 이때 들어간 돈은 얼마요? 모른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는 50이고 여기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얼마라는 거예요? 변동비는 40원 그랬잖아요. 이거.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 예. 아예 거짓말 마시고 4, 5, 2,000원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요게 2,000원이 갭이 나와야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자리에 얼마 써야 돼? 13,000원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응용한 문제예요. 응용한 문제가 아니라 음용한 문제야, 아주. 이 그지 같은 놈. 자, 그래서 3월 달에 발생 원가는 13,000원이 정답이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고조전법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마무리한다면 관리에게는 이제 1, 2, 3월 달 우리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도록 하고, 요번 기본 과정에서는 관리회계를 제외한 또 관리회계 중에서도 지금 CVP 분석 같은 거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원가회계 절대 겁먹지 마시고, 아, 굉장히 쉽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약속대로, 1분 더 늦었네. 원래 57분에 끝나야 되는데 58분이에요. 미안해요. 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